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여러분은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어떻게 갑니까? 만일 어떤 사람이 운전 초보자여서 길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부산을 어떻게 갑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실 건가요? 부산 가는 길과 방법이야 무지 많지만 그중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경부고속도로를 타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일 겁니다. 이것이 정답이죠. 경부고속도로를 타기만 하면 어찌됐든 간에 부산에 도착할 겁니다. 대형차를 타거나 소형차를 타거나 체력이 강하거나 약하거나 늦게 출발하거나 일찍 출발하거나 반드시 언젠가는 도착할 겁니다. 이 비유는 경매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비유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매를 잘 이용만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부자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겁니다. 단지 규모와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이 가진 환경이 배기량이 크고 성능 좋은 자동차라면 좀 더 빠르고 편하게 갈 것이고, 배기량이 작은 데다 성능까지 떨어진 자동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좀 더 늦고 불편할 뿐. 반드시 목적지에 가는 것은 정해진 것과 같은 겁니다. 경매는 우선 법원에서 관리를 합니다. 민사집행법과 기타 관련 법률에 의해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는 한 경매라는 제도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영원할 겁니다. 경매는 또한 부동산 시장의 도매시장이지요. 단 돈 한 푼이라도 남겨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각종 신문에 기재된 소위 전문가들의 분석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래저래 추측성 발언이 난무하더군요. 점쟁이가 점을 치듯이 책임 없는 발언들을 내뱉더군요. 마치 일기예보와 같이 말입니다. 맞으면 좋고 틀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기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증권회사에서 예측을 마구 내놓고 설령 틀려도 아무런 반성도 없이 그냥 지나갑니다. 소위 전문가나 증권회사나 고객들도 의뢰 틀려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마구 내뱉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더군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패턴은 아침 9시부터 안절부절 못하다가 오후 객장이 마감이 될 때까지 속이 편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 뭐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자의 길이란 초조함의 길이 아니죠.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난 후 만나보면 알거지가 된 사례를 찾는 것은 너무도 흔합니다. 그래도 주식 투자자들이 많은 이유는 하루 종일 개인적인 시간이 별로 없는 직장인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투자하기가 가장 쉽기 때문이지요. 대부분 회사원들은 회사 컴퓨터를 이용해서 상사 몰래 주식 투자를 하더군요. 또 주식 투자하는데 그다지 전문성이 없어도 사고팔고만 할 수 있다면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정도 주로 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경매는 일단 부동산을 취득 대상으로 합니다. 구입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볼 수도 있지만 구입한 후에도 시세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취득할 당시에 철저히 연구를 하게 되면 주식 투자처럼 안절부절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부동산은 취득하면 주식과는 달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궁무진합니다.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테크이든지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다면 누구든지 그것만 할 겁니다. 그러나 부동산이 가지는 본래 특징상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전진만 있을 뿐 후퇴는 별로 없습니다. 마치 느린 거북이가 결국엔 빠른 토끼를 경주해서 이기듯이 말입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부동산에 대한 특징에는 아마도 모두 동의를 하실 겁니다. 경매는 부자 되는 지름길이다. 이 명제를 설명하는데 많은 소식어가 필요치 않을 겁니다. 단지 법원 경매시장은 부동산을 도매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시장이고 투자자의 능력껏 원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라는 것만으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경매는 인생관입니다. 경매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먼저 바꿔야 할 것이 있다며 경매를 바라보는 생각입니다. 경매는 밥을 먹을 때 수저와 젓가락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도구로만 바라보면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경매를 수단 정도로만 낮게 보게 되면 경매의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이고 경매 투자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경매는 어떤 것이냐? 경매는 여러분의 인생관이 반영되는 재테크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경매는 그 효능이 무한대로 증가하기도 하고 별 볼 일 없는 재테크에 머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르듯이 생각들도 얼마나 다릅니까? 가까이는 스스로의 생각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지 않습니까? 자신의 마음도 들쑥날쑥하는데 남의 마음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습관을 배워야 성공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한 생활을 하겠군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야 자신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올 것이란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하겠군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남도 기쁘고 자신도 기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누구나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기쁨을 삼겠네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는 사실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누구나 더 편한 것을 좋아하고 쉬운 것을 좋아하고 힘들이지 않고 무언가 얻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열심히 해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꼭 참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 즉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지 않거나 참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인생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장기간의 경매 투자를 하다 보면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을 참고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는 자기가 생긴 모양새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고집하면서도 성공할 수 있는 성질의 투자처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것이 있지요. 경매에 필요한 인생관이란 것은 어떤 것이냐? 그런 인생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만 배우면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경매 투자에서 필요로 하는 인생관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부자 마인드입니다. 경매가 아닌 다른 재테크에서도 필수적인 마인드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자 마인드 없이는 절대로 경매 투자로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명심해야 할 것은 경매를 절대로 흔하디흔한 재테크 중 하나로 인식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경매는 본인 스스로가 부자 마인드가 없다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으며 경매 투자는 곧 인생관과 같아서 뛰어난 인생관을 가진 사람은 경매를 잘 할 것이고 뒤떨어진 인생관을 가지면 경매를 잘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